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참고 넘겼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온 적 없으신가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억지로 부탁 들어주고 뒤돌아서 내가 왜 그랬지? 라며 이불킥하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라, 양보해라,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 모두가 한결같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마냥 착하기만 하면 천사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호구 잡히기 딱 좋습니다. 내가 베푼 배려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한 번 들어주면 두 번, 세 번, 급기야 10번까지 요구가 이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지치고 두려워집니다. 또 뭘 부탁하려나? 이번엔 뭘 요구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인간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국 내 마음만 갉아먹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 한번 안 칩니다.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를 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늘 온화하게 웃고 있고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농담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무리한 부탁? 감히 꺼낼 생각조차 못하죠. 심지어 그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사람들이 다투듯이 제가 할게요 라고 나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밥 한 끼 먹자고 하면 다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외모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아닙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기가 세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한 가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친절함과 만만함의 결정적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그만큼 명확한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남의 비위만 맞추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감정이 모두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소모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강철 같은 외유내강 고수들의 세 가지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자세의 변화입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착한 성품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내가 왜 그랬지? 라며 후회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바로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쉽지만 대부분 못 지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180도 달라집니다. 만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마치 조건반사처럼 자극이 들어오면 즉각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무례하게 "어머, 오늘 옷이 왜 그래? 좀 촌스럽네" 라고 툭 던집니다. 이때 내공이 약한 분들은 당황해서 0.1초 만에 반응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오래된 거라, 하하" 하면서 멋쩍은 웃음을 짓거나 얼굴이 확 붉어지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니면 "너는 뭐 잘 입었니?" 라고 감정적으로 받아치죠. 이 두 반응 모두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든 겁니다. 상대가 던진 공에 여러분이 정확히 받아친 거예요. 상대는 여러분의 감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한마디 했더니 저렇게 반응하네? 재미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절대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 사이에 3초의 침묵이라는 보호막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3초 룰입니다. 누가 선을 넘는 말을 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습니다. 당황한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그저 3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표정 변화 없이 말이죠. 마치 상대의 말을 천천히 씹어먹듯이 그 의미를 음미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이 짧은 3초가 상대방에게는 3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왜 대답을 안 하지? 내가 실수했나? 화났나? 기분 나빴나?
상대방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스스로 쫄게 됩니다. 공격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 오히려 공격한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때 고수는 차분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끝입니다. 변명도 없고 반격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중립적인 한마디만 남기고 대화를 이어가거나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당신의 평가는 당신의 생각일 뿐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상대방은 자신의 공격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는 함부로 말을 던지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테니스 경기와 같습니다. 하수는 공이 날아오면 허둥지둥 받아치기 바쁩니다. 공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단 라켓을 휘두르죠. 그러다 보면 아웃되거나 네트에 걸립니다. 하지만 고수는 공이 바닥에 튀어오를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최적의 타이밍에 상대가 받지 못할 곳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습니다. 급할 것 하나 없습니다. 침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대화의 주도권은 말을 많이 하거나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일부터 누군가 여러분을 긁는다면 조급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대신 딱 3초만 그 사람을 쳐다보세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요. 공기는 순식간에 여러분 편으로 바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3초의 침묵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시도해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비밀, 바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거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와 가짜가 명확히 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평생 만만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 약한 분들은 거절하는 걸 죽기보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순간 자신이 나쁜 사람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절할 때마다 논문을 씁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안 그래도 이번 달에 적금 들어가는 게 있고 어머니 병원비도 나가야 하고 카드값도 나가야 하고 애 학원비도 내야 해. 구절구절 상황 설명을 늘어놓죠. 왜 그럴까요? 미안하니까요. 나를 나쁘게 볼까봐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싫어서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정이 있어서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상대방은 그 변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줄까요? 아닙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핑계대고 있네. 조금만 더 조르면 넘어오겠는데? 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만 해결되면 빌려줄 수도 있겠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말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여러분은 설득 가능한 대상, 즉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명이 많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고수들은 거절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번엔 도와줄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그건 할 수 없어.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짧게 답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상대가 계속 해묻는다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거절은 단호하되 태도는 정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를 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확고한 태도로 노를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수들은 거절 후에 미안해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돈을 빌려줄 순 없지만 술은 내가 한 잔 살게. 그 일은 도와줄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수는 있어. 이 태도가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나는 돈 거래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있다. 하지만 너라는 친구를 잃고 싶진 않다. 내가 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도움은 기꺼이 주고 싶다. 이런 의미가 전달되는 겁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무조건 거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아닌 선택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예스만 외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종업원에게 바라는 태도죠. 고객센터 직원에게 바라는 자세입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단단한 기준이 있는 사람,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사람에게 신뢰와 매력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원칙이 있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받기 위한 울타리를 치는 행위라는 걸 명심하세요. 울타리가 없으면 경계가 없고 경계가 없으면 존중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거절한 후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이자 고수들의 필살기입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상대를 가장 만만하게 볼까요? 그 사람의 속이 투명 유리처럼 훤히 들여다 보일 때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때 말이죠. 사람을 만나면 5분 만에 자기 인생사를 다 털어놓는 분들 계시죠? 어제 시어머니랑 싸운 이야기, 남편 흉, 자식 자랑, 통장 잔고 걱정, 직장 상사 욕, 건강 걱정까지 모든 걸 다 말합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공감받고 싶어서 솔직하게 다 말하는 그 마음 압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고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관계에서 과한 솔직함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다 가진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 걔? 뻔하지 뭐. 또 그 얘기 하겠지. 저번에도 들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아는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미치도록 끌어당기는 고수들은 자신의 쾌를 절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10이라면 겉으로는 3 정도만 보여줍니다. 나머지 7은 철저히 감춥니다. 모임에 나가서도 자기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주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요즘은 어때? 그럼 상대방은 신이 나서 떠들다가 집에 돌아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요즘 어떻게 지내지? 무슨 생각하는 거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 궁금증과 여백이 바로 매력의 원천입니다. 사람은 궁금한 것에 끌립니다. 다 아는 것에는 흥미를 잃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수들은 마치 양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까도 까도 새로운 모습이 나오죠. 한 번 만날 때마다 조금씩 새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다 보여준 영화는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미 결말을 아는데 뭐 하러 다시 봅니까? 하지만 예고편이 기가 막힌 영화는 개봉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궁금해서 미치겠습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고편처럼 만드세요. 힌트는 주되 전부 공개하지는 마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동네방네 떠들기보다 혼자 삭히고 해결한 뒤에 웃으며 결과만 보여주세요.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 그냥 바빠 라고 대답하세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쁜지, 왜 바쁜지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바빠 라고만 하면 상대방은 뭐가 바쁜 거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친절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밀을 간직한 듯한 여유, 그 미스터리한 매력이 사람들을 여러분 곁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선택적으로 공유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만큼만 공유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칭찬하지만 정작 함부로 대하는 것도 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를 장착하는 순간 여러분의 착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력한 카리스마가 됩니다. 더 이상 착함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함이 무기가 되는 거죠. 첫째, 반사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의 침묵으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십시오. 조급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주도권을 잃습니다. 침착하게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대화를 지배합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면 설득당할 틈을 주는 겁니다. 짧고 명확하게 NO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관계는 유지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셋째, 모든 걸 다 보여주지 마세요. 신비감을 남겨 상대가 안달나게 만드십시오. 여백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끌립니다. 다 보여주면 흥미를 잃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선택적으로 자신을 공개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말 아시죠?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인상을 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거나 협박하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무례함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면의 평화와 확고한 자기 확신,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그 확신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남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함부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당장 거울을 보고 연습해 보세요. 3초간 침묵하고 웃으며 거절하는 연습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변화는 어색함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을 인생의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에서 엑스트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세요. 이 3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 됩니다. 부드럽지만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친절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당당하고 존중받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당당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